네, 마케돈입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또 글로벌 핫 키워드 무엇으로 정리를 하셨는지 화면을 좀 볼까요, 먼저? 네, 정리된 화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핫 키워드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변수를 지적하셨고요. 중국이 춘절 연휴 이후에 첫 증시 개장했는데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군요. 또 환율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 그 영향권에 IT 관련 기업들이 진입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군요. 자, 제가 일단은 읽어는 드렸습니다. 근데 내용 브리핑은 우리 박병욱 차장님 직접 해주셔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이번 주도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한 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그 미국과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흔히들 시퀘스트라고 하죠. 지금 예산 자동 감축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25일 날 이제 현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어떤 불안 요소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탈리아의 총선이 또 24일 날부터 있죠. 아무래도 현재 그 긴축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벨로시 전 총리와 그리고 현재 집권당의 그 차이가 약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유럽 위기를 다시 조금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정치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글쎄요,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변수로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죠. 지금 현재는 0.04% 정도의 소폭 상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그 연말이 아니죠. 춘절 연휴의 어떤 그 성과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그 나온 어떤 지표를 배경으로 해서 과연 중국 증시가 현재 지수대에서 레벨업이 가능한가, 이러한 여부가 이번 주에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러, 그다음에 엔화 대비 원화 강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측도 불가능한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엔화 약세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찰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이 원화 대비해서 엔화 약세는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본다면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이제는 약세에서 강세로 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매수, 이런 것들보다는 강세로 가면 그때 이후에 매수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준비된 그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신다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주일 내내 휴장 이후에 오늘 첫 개장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2450에서 2470포인트 정도가 바로 이제 그 2012년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대가 많이 쌓여져 있는 어떤 그 포인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레벨업을 한다면은 다시금 어떤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 상승 탄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상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춘절 어떤 효과 지표와 함께 상승이 가능할런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환율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좀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엔 환율도 한번 잠깐 본다면 오늘도 빠지고 있죠. 빠지면 빠질수록 엔화 대비 원화가 강세다라고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지 했지만 계속적으로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좀 맞물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이벤트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예측보다는 대응 영역으로 한번 보시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으로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일본의 무역 수지라든지, 그다음 미국에서 FOMC 회의도 열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건축과 관련된 지표, 주택과 관련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러한 것들보다는 이런 네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이번 주도 한번 전략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 핫머니들이 중국으로 많이 유입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상해 말고 베이징, 북경의 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춘절 이후에 중국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이야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환율 변수는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은 일단 인식은 했습니다. 네. 뭐 대응에 대해서야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다 글로벌하게 매크로는 우리가 논하기 좀 어렵고 네 번째 이야기를 해주시다 만 것 같은데 이 세부적으로 보죠. MWC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이러면 참 거창해요, 그죠? 네. MWC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 것들은 사실상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러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렇고 저렇게 되면 저렇고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데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MWC라는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응이고 될 만한 어떤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뱅가드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북핵 리스크도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과거보다는 좀 둔감해졌을 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한정된 자금이나 투자 심리 악화는 이벤트 종목, 그러니까 무엇 이벤트가 있는데 이러한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냐. 시장도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의 확인된 실적 다 좋습니다. 대부분 다 나쁜 실적을 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쁜 실적을 공개를 했지만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실적과 주가가 현재 시기에서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 상승 시그널이 발생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략을 짜는 게 지금 정황상 시기상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변수로 봤을 때 보다 맞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WC 2013에 대해서 25일 날 바른세상에서 열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영향권에 진입되어 있는 종목들 이미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종목들도 많고요. 이번 주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새로운 정부의 인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종훈 그 미래창조과학부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주장하는 바는 IT에서 ICT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이 C라는 단어는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모바일과 연관이 된 MWC는 분명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먹을거리, 신성장 동력이라고 또 포장이 되긴 합니다만 실체가 그렇게 되고 있죠. 요즘 갤럭시 S4에 대한 이야기는 루머가 하루에도 한 가지씩 꼭 나오더라고요. 네. 무선 충전 이야기 나왔고 네. 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앞서 그 4G에서 이제 5G 내용도 어렵습니다. 이 5세대의 무선 랜 통신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통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관련주들도 또 들썩거리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허무맹랑하게 인맥을 갖다 붙이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인맥 관련주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니까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종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벤트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결국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 좀 좋다더라. 그러면 더 가는 거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별로더라 하면은 이제 거기가 끝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키포인트로 한번 관전 포인트로 한번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WC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모바일이 이제 모더레이트 프라이스라고 해서요. 그리고 W는 와이드 스크린, 그다음 C는 이제 콩글레스가 아니라 차이나. 그래가지고 지금 관전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진 화면, 그리고 중저가 스마트폰, 그리고 차이나 중국의 스마트폰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은 바로 이제 스마트폰 크기도 아닌 태블릿 PC 크기도 아닌 그 중간 사이즈의 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태블릿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어떤 약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14개 모바일 게임 콘텐츠 업체도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 이 이벤트를 거울 삼아서, 이 이벤트를 모멘텀 삼아서 뭐 콘텐츠 업체라든지 하드웨어 업체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또 새롭게 약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들 종목들이 이미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어떤 그 환경적인 조성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번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GTE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는 아직 상장이 안 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GTE, 화웨이 이게 두 개 가지 중국 스마트폰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콩글레스 이 MWC 이후에 이 GTE라는 주가 흐름도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런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전략으로 우리가 좀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그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좀 전에 GTE라는 거, 그다음에 화웨이, 그다음에 뭐 레노바 같은 경우는 태블릿, 그렇죠. 뭐 타블릿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저희 방송에 이제 자주 이야기 드렸던 것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만 한 700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품을 어느 걸 쓰느냐의 여부인데, 물론 그렇죠. 자국 내 부품도 쓰겠지만, 아직까지는 카피가 좀 불가능한, 워낙 우리 기술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 격차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카피가 안 되는 그런 부품들,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약간은 좀 부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미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스마트폰은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삼성과 LG가 조금씩 올려갔듯이 애플은 1위권에 있고요. 그러한 흐름대로 지금 중국 스마트폰의 약진이 계속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여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MWC 이후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강한 내수 소비가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팔지 않아도 내수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세계 글로벌 순위 싸움에서 지금 애플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뭐 노키아는 이미 내려갔고요. 삼성도 조금씩 점유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약진이 우리가 좀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면 이미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유언컴텍, 자회사 유언화양이라는 기업이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화웨이와 GT 코퍼레이션에 이미 내부적인 어떤 그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죠. 이미 신고가 나고 있고요. 인프레어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바로 이제 중국 스마트폰에 납품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노칩도 CMEF, 그러니까 전자파 피터죠. 이것도 이미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이솔은 SEW가 그래가지고 필터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MWC와 관련된 종목들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한계 이상으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큰 종목들은 바로 이 중국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지금 좋은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기업에 납품하는 이 회사들은 앞으로도 좋아질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다른 어떤 MWC 관련주와 함께 묶어서 한번 관심을 한번 두시고요. 중국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따로 엮어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네 종목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모바일 월드 콩글렉스와 관련된 IT 전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케돈이었고요.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